이렇게 여당 내홍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가 싶습니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곧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데 이제는 직함이 조금 더 길어졌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결해서 당 내부 상황 그리고 국회 상황까지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권 대행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제가 그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고민이 많은 권성동 대표 하면서 메모지가 한 장 찍혔더라고요. 거기 안에 과방위에 이게 동그라미 치신 사진을 봤는데 여전히 오늘의 가장 큰 고민은 상임위 배분 문제인가요? 네. 예, 뭐 특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서 예.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네. 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깊게 질문 드리기로 하고 아무래도 당 내분 좀 내홍 수습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최고위 주재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뭐 당내 좀 논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직무대행 체제로 모두가 대부분이 동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조롭게 당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행 체제 이후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일단 당 내부가 좀 정돈돼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 체제가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미봉책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좀 결단할 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단할 길을 좀 열어주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인데 이런 다른 결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듣고 계세요?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네.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당이 이 혼란을 수습하자라고 의결했지만은 네. 또 일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당내 그런 논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봉책이라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글쎄 뭐 물론 이제 후임 당대표가 고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업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니까 미봉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통은 후임 당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지 그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더 안정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네. 우리는 모두 당헌 당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의 해석상으로는 직무대행 체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금 당대표 어떤 상황을 거리가 아닌 사고로 본다. 그 시각을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바로 이준석 대표 얘기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SNS 관련된 뭐 보도도 보셨을 텐데 윤리위 징계 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일단 SNS 통해서 계속 이제 무등산 가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네. 전국을 주유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주일이 지난 20전까지 그 우리가 보통 언론이 예상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당 윤리 결정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자 자맹 속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한 사진이 일단은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 무등산 등반 사진을 올렸거든요. 혹시 좀 어떻게 의미를 두고 계세요? 글쎄 그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개인 행보에 대해서 네. 그 당을 현재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어떤 해석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선거를 2번이나 이겼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 징계위 사태와는 좀 별개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게 도의적으로 맞느냐 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윤리 결정에 대해서 이런 견해 저런 견해 할 수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윤리위원회가 당의 사법기구고 독립된 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결정이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최고위원회에서 저희가 늘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던 장면은 배현진 최고위원과 또 이준석 대표 사이에 앉아 계셨던 모습도 많이 보고 물론 지금은 직무대행 맡으셨습니다만 선배 정치인으로서 혹시 뭐 같은 답변 들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질문 드리면 이준석 대표에게 하실 말씀 없을까요? 일단 우리 당의 새 바람을 불러넣어 주었고 또 우리 당이 좀 더 혁신하고 개혁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윤리도 당의 공식기구이고 당의 공식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혁신위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른바 윤심으로부터 조금 눈총을 받았던 모임이 혁신위 아니었습니까? 뭐 배현진 최고위원도 자기 정치다 했던 대목이기도 한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면서도 이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앞으로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이 혁신위는 순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윤심의 눈총을 받았다고 혁신위가 말씀하신 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이 혁신위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이 뭐 이준석 대표에 비판을 가했지만은 배현진 의원도 혁신위 출범에 동의를 했고 또 본인이 혁신위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공식기구인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혁신위가 출범한 것이긴 만큼 이것이 혁신위가 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한테 의존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계속해서 혁신의 길로 가자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한 당의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혁신위는 일단 사조직은 아닙니다만 지금 신생 어떤 공부 모임 이런 것들도 뭐 이를테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무 대행이 되셨잖아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뭐 혁신위를 말씀입니까? 공부 모임, 신생 공부 모임, 뭐 김기현 의원 주도하는 공부 모임. 네네. 예. 뭐 공부 모임을 하는 무슨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공부 모임 자체는 저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여러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각계의 권위자라든가 전문가로부터 각종 그런 현안이라든가 각종 정책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당의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엔 또 이제 신경전을 좀 경쟁하게 될지 모르는 당권 주자들이 좀 이렇게 신생 모임을 적극 참여한다고 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답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일에 대통령과 이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하기 전에 사실상 대통령 추인을 받은 게 아니냐, 당무를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었거든요. 좀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대통령과의 그런 비공개 면담 여부 및 그다음에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확인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같은 얘기를 장제원 의원도 조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SNS를 통해서 언급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장제원 의원이 올린 SNS는 못 보셨군요. 예, 아니 뭐 조금 전에 저기 YTN 기자가 보여줘가지고 보기 봤습니다. 예. 보셨어요? 근데 자세히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장제원 의원 SNS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못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제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은 불화설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좀 눈에 띄거든요. 글쎄요, 뭐 저하고 불화가 있다고 자꾸 언론에서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마치 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네. 저와 장제원 의원은 오랜 정치적 동지입니다. 그리고 형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네. 뭐 불화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도 대화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또 뭐 사실이 아닌 걸 갖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저도 좀 곤혹스럽고 또 이런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그런 관계가 우리 당 운영에 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런 보도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자막에서처럼 내일 점심 먹기로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관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거꾸로 그러면 예. 언론에서 왜 이렇게 그 두 분의 관계에 집중하고 이렇게 좀 이를테면 갈등선을 좀 조장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쨌든 간에 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취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유력 정치인 간에 이렇게 싸우는 모습, 갈등이 있는 모습이 가동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을 갖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또 다른 언론들이 따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만나시는 건 뭐 공식, 비공식 합쳐서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점심 드시는 거는?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네. 뭐 사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장제원 의원실에도 여러 번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그런 사이입니다. 네. 식사는 장제원 의원 따로 약속 있고 저도 따로 있어가지고 식사는 자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도 장제원 의원 방에 네.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식사는 하여튼 뭐 여러 명이 같이 먹은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은 예. 두 분이서 만나시는 건가요? 예, 내일 둘이 만납니다. 예. 아, 네. 뭐 만나서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 뭐 예. 네, 만나서 어떤 말씀하실 건지 간단히 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왜 언론에서 우리 둘이 그런 불화설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네. 서로가 뭐가 어떤 발언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좀 서로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솔하게 대화 나누시면 저희가 또 그대로 또 보도를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살다 보면 일부 의견이 안 맞을 수도라는 표현하셨는데 그게 혹시 전당대회 얘기일까요?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은 전당대회를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게 어떤 불화설의 하나의 축이었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건지 일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선거 과정에서도 네. 어떤 현안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100%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 높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또 양보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거 운동을 쭉 지금까지 펴왔습니다. 의견이 100% 일치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 직무대행 게 원내대표시니까 지금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얘기까지 좀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역시 서운한 질문이겠습니다만 동반 좀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인데 이 사안을 지금 아마도 좀 가장 진중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객관적인 지지율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당내 혼란과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난 정부로부터 최악의 그런 경제 성적표를 인수받았고요. 거기에다가 해외발 이런 각종 요인으로 해가지고 물가도 굉장히 뛰고 금리도 뛰고 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끌해서 주식 코인이나 투자하고 또 부동산 투자했던 그런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경제적 난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네. 그리고 당 내도 잡음 없이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당의 모습 또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지지율이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외부 요인 그리고 이전 정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원인을 당내 상황이라든지 좀 내부에서 찾는다면 가장 좀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인선 문제도 있었고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발언 관리 논란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시급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가장 시급한 거는 물가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죠.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유류세 인하도 단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네. 규모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행님 메모지 속에 가장 동그라미를 쳤던 과방위 상임위 배부 문제, 원구성 문제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속보에 의하면 사개특위 문제는 좀 합의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6대 6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우선 뭐 완전히 합의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네. 뭐 저렇게 언론사에서 그 정도 취재를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이름을 바꾸고. 두 번째는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맞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네. 일단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합의 처리하고 명칭을 변경한다. 그러면 지금 6대 6 여야 동수 구성 이거는 이제 확인된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사개특위 합의도 무효가 되는 거죠. 잠정 합의도. 알겠습니다. 자, 사개특위 부분은 그렇게 또 듣기로 하고 지금 원구성 관련해서 지금 막판에 과방위가 지금 쟁점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직접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게 쟁점인지? 이거는 지금 논의 과정에 있고 합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우리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방송의 자율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겁니다.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네. 방송을 장악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해서 우리가 집권하면은 민주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리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민주당은 과방위 행안위만 빼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지금 요약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행안위, 과방위 하나씩 나눠 가지면 민주당이 동의하면 선택권을 주겠다까지 알려졌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중에서 과방위를 선택하면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네. 선택권을 줬습니다 민주당에게. 예. 네. 하지만 지금 이건 협상 과정에 있었던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 뭐 더 이상 일괄 타결한 후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런 얘기를 다른 언론사들 앞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YTN에 인터뷰하면서 다 쏟아내면은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17일까지 재연절까지는 지금 여야 모두 지금 못 박은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상임위 배분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고 또 한 가지 더가 방통위원장 이제 엄호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논리가. 그 민주당 논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잘못된 논리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네.
팩트 체크넷이라는 것을 방송통신위에 만들어 가지고 네.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지금 민주당 권력과 유착됐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언론개혁, 민주언론 시민연합, 소위 말하면 민언연이 있습니다. 민언연이. 그래서 제가 뭐 특정 방송을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네. 방송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특정 언론을 말씀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침 또 관련해서 뭐 아시겠지만 언론 노조 언급하시면서 또 여러 언론사의 질문도 받았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네. 제가 아침에 언급한 언론사들의 그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채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언노련이 그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대로 지적을 했다 해가지고 그 뭐 마치 네. 무슨 큰 일이 일어났는 양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를 비판하는데 제가 편향된 그 편파 방송을 했다는 증거를 다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은 저는 1대1로 예. 그 KBS나 MBC가 토론회 장을 만들어 주면은 제가 그 노조위원장하고 1대1로 토론할 요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공영방송사 노조에 대한 어떤 언론관에 대한 이제 비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 노조위원장 등과 토론할 의사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제가 그 편파 방송 사례를 네.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고 우리 당에 모아놨는데 네. 그걸 언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 원내대표시다 보니 언론관에 대해서 언론 노조에서도 좀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과를 좀 요구하기도 했던데 여기에 대한 좀 입장까지 들어본다면요? 저는 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탈북 어민도 우리 헌법상 귀순을 하면은 네.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저렇게 뭐 어디 저 조약돌처럼 여기는 정부를 전 처음 봤습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북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치 권력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16명을 살인한 살인범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데 네. 16명을 살인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일단 정략적 공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좀 답변을 들어보면요. 아니 그 납포됐는데 우리 해군에서 납포됐는데 생포됐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귀순 의향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한 사람의 죽음을 명예를 훼손하더니 이제 또 북한 귀순 오부까지 저런 식으로 돌려보낸다는 거는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가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끔 지금 검찰에도 조사하지만은 정말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장당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회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보니 오늘 질문지가 길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